변해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네, 부모가 알아야 자녀가 성공한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닥태양 에듀콘의 양민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부터 데이트 캘린더 준비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벌써 9월인데요. 대학교 지원하려고 하는 네네. 대입 지원생들한테는 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뭐 지금부터 에세이 쓰고 원서 쓰느라고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입 지원까지 네. 중요한 날짜들을 한번 짚어볼까 그런 생각으로 오늘 왔습니다. 네네네. 지금 9월인데 일단은 네. 다른 대학교 지원에 앞서서 네. 퀘스트 브리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있죠. 네, 예, 퀘스트 예. 브리지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네. 옛날에 그 명문대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형편이 좀 어려워서 네네. 그렇지만 훌륭한 학생들인데 네. 명문대 지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형편 때문에. 형편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지원한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네네. 주립대만 생각하고 이런 학생들을 보고 네. 아니다. 너희들도 사실 명문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명문대학일수록 그 장학금 혜택이 좋기 때문에 네. 너희들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풀 스칼러십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이제 퀘스트 브릿지인데요. 예. 되게 이 퀘스트 브릿지에 그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는 많은 학생들은 네. 되게 가정에서 1년에 버는 돈이 5만 불 미만, 네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대개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 네. 이런 가정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퀘스트 브릿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 1년에 요즘 같은 경우는 한 15,000명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퀘스트 브릿지에 지원을 할 때는 합격을 하고 칼리지하고 매치가 되면은 네. 그거는 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치가 되면은 풀 스칼러십을 주는 그렇죠. 조건으로 그렇죠. 지원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8개에서 12개까지 대학을 보통 지원을 하는데 네. 12개 이상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되게 이 퀘스트 브리지라는 프로그램에 그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을 보면은 하버드를 지원한 거의 대부분의 그 아이비리그 대학들하고 네. 스탠포드, MIT, 칼텍 그리고 또 명문 이제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포모나하고 스크립스 같은 대학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4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네. 40개 중에서 40개인데 그게 이제 탑 대학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레벨에 있는 학교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사실 지원하는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인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골라서 풀 스칼러십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형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가능성이 너무 없으면은 사실 네. 지원할 의미가 없고요. 네. 지원을 하는 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 왜냐하면은 12개까지 학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얼리 예. 디시전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퀘스트 브릿지를. 얼리 디시전이 11월 1일 보통 마감을 하는데 네. 11월 1일에 딱 하나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밖에 하지를 못하고 합격을 하면 네. 꼭 가야 되고 네.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에는 풀 스칼러십을 준다는 보장은 없죠. 네네. 그렇지만 이 퀘스트 브릿지는 12개까지 얼리 디시전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지원한 학교에 합격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지원 학교가 다시 또 얼리 받아서, 디시전처럼 예, 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번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학생들도 꽤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네. 합격을 어느 데든지 되면 네. 일단 그 대학으로 꼭 가야 되고 그렇죠. 풀 스칼러십을 받게 되는 이런 네. 건데 상당히 좋아 좋은 보이잖아요. 프로그램이었죠.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네. 이게 마감이 9월 27일이라는 거. 예. 얼마 사실 남지가 네, 않아서 네. 우리 학생들이 빨리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네, 그런 그렇죠? 네,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네. 9월 27일이 그런 게 있다. 뭐 많은 학생들은 사실 모르십니다. 네. 9월 27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며칠 지나면 10월 1일이 되면은 네, 네. 팝사하고 CSS 프로파일. 프로파일, 예. 네, 그게 이제 열리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네, 물론 네. 데드라인은 아니고요. 네. 데드라인은 일반적으로 명문사립대 또는 그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2월쯤 돼요. 네, 내년도 네. 한 2월 정도의 데드라인인데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능한 그 시기 전에 보내야지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합격 발표가 12월 초에 있기 때문에 음. 그때 대학들은 합격 발표와 함께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보내주기 때문에 네, 네. 그걸 받아보려고 하면은 팝사를 원하는 대학에는 팝사를 그리고 CSS 프로파일을 원하는 학교에는 CSS 프로파일을 지원을 했어야지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11월 안에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간혹 늦은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합격시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예, 않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0월 11일이라는 거는 이제 만일 9월 27일에 아까 그 퀘스트 브리지 지원을 한 경우에 네. 합격을 하면은 이제 그 퀘스트 브리지 합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의 지원을 하는 프로세스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칼리지 매치 프로 그 어느 학교에 내가 지원을 한다 하는 네. 그 리스트를 마감하는 게 10월 11일이고요. 네, 네. 퀘스트 브리지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원 마감은 또 따로 11월 달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1월 1일에 있는 네. 얼리 디시전이나 얼리 액션 마감일. 그렇죠. 상당히 많은 네. 학교들이 이 날짜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어떤 학교들은 뭐 11월 15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물론 네, 얼리를 네. 또 12월 1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학- 하지만 예. 대부분의 학교들이 대부분의 탑 클래스 학교들은 다 11월 1일에 하는데 네. 왜냐하면 다른 학교하고 보조를 맞춰서 그쵸. 경쟁을 해야 되기 네,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이 UC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피부로 확 와닿는데요. 네,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예. 남았네요. 근데 뭐 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예. 그 멘탈 값을 유지하시면 다 네, 이겨내실 네.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날이 이제 UC UC 마감일이고요. 마감, 네.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사립학교도 이제 마감이죠. 12월 말이라고 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게 왜냐면 예. 1월 하면 내년도가 되니까 기분이 그쵸, 좀 그쵸. 먼데요. 네. 1월 1일이 이제 명문사립대학교들의 그 정규 애플리케이션 마감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와. 그때 또 꼭 마감을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 뭐 1월 10일, 뭐 15일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한 그 데드라인에 해당되는 날짜들이고요. 네네. SAT를 아직 마지막 것을 보지 않은 지금 경우에 12학년 학생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SAT가 3번이 있고요. 네. 그거는 10월 1일 토요일,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남은 SAT가 네네. 3번이다. 네네. 예. 10월 첫 토요일, 네네. 11월 첫 토요일, 네. 12월 첫 토요일 이렇게 3번의 SAT 날짜가 남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ACT는 이제 네. 10월 마지막 토요일, 그 다음에 아. 12월 둘째 토요일 이렇게 ACT 시험 날짜가 ACT는 2번뿐이 안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남아 있고요. 네네. 이제 물론 이제 그거에 맞춘 그 지원 마감일은 뭐 그보다 한 3주 전이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날짜 찾아서 이렇게 해결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11월 첫째 토요일 SAT는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 코리안 같은 거 그날밖에 없는 거 그렇죠. 잘 아실 1년에 한 번뿐이 거고요. 없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이제 SAT를 네.
리즈닝 테스트를 보는 사람은 서브젝트 네. 테스트를 같이 볼 수 없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날짜가 예를 들어서 나 SAT도 안 받고 뭐 서브젝트 테스트 뭐 케미스트리도 안 받다 그러면 두 번이 두 번을,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 기억을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데이트 캘린더 지금부터 이제 올 말까지 우리가 좀 미리 체크해야 되는 그 날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직 네.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지. 준비하고 있겠죠? 예, 마무리를 아직 안 근데 했겠죠? 참 아이들이 이제 학교 네. 지금 학교 들어가서 12학년이면 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AP 과목 공부 숙제하랴, 뭐 학교에서 클럽 활동하랴, 네. 뭐 오케스트라 뭐 스케줄 바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에세이니 이런 거 애플리케이션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네.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하시고요. 맞아요. 근데 학생들도 일단 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 학생은 네. 비록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도 네. 그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네, 네. 이 막연하게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은 그렇죠. 얼마 없는데 네. 오늘 숙제도 해야 되고 걱정만 하게 되는 막 걱정만 거죠. 하는 학생들은 맞아요. 이 네. 정말 힘든 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학생들을 너 아직도 안 했어 뭐 이렇게 다구치지 마시고 네. 혹시 너가 그 대입 지원하는데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플러스는요, 저희가 또 닥양 에듀콘의 양민 박사님과 함께 자, 일단은 이제 지금부터 올 말까지 준비되는 데이 캘린더 좀 알아봤고요. 저희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